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놀러 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디스코 팡팡.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죠? 형형색색 조명, 쿵쿵거리는 음악, 빙글빙글 도는 원판. 초등학생도 가고, 중학생도 가고, 고등학생도 가는 곳.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잠깐 들르는 오락시설. 그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DJ였습니다. 그 DJ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디스코 팡팡을 자주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DJ였던 박 씨를 알게 됐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옷이 우리 집에 있어. 가지러 와. 엄마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옷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한 건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박 씨의 집에 도착한 아이가 마주친 건 처음 보는 1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 씨가 불러놓은 공범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 게임이나 하자. 두 사람은 차례로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고 문을 잠그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박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영상 지워줄게. 와. 피해자는 갔습니다. 그 영상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면서 그 집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감금당하고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졌고 밖에 나가기도 꺼려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다투다가 아이는 눈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알았습니다. 이건 사춘기가 아니라고. 뭔가 큰일이 생긴 거라고. 엄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다독였고 아이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엄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대 공범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미 구속 중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박 씨의 전력을 짚어야 합니다. 박 씨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미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그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청소년들이 가득한 디스코 팡팡에서 DJ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의뢰한 심리평가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동일한 17점을 받았고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을 넘어서는 33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구속된 10대 공범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잘 지내나요?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방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유치장 벽에 피해자를 능욕하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박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교도소로 면회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수갑은 장난감이었다. 감금한 적 없다. 영상 촬영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실제 수갑과 같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피해자가 앉아있는 바로 그 법정에서 변호인은 자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극도로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박 씨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고 10대 공범은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박 씨에게 징역 10년, 10대 공범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 가해자들은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주장합니다. 박 씨의 피해자는 이 아이 한 명이 아닐 거라고. 피해자를 도왔던 박 씨의 전 여자친구가 디스코 팡팡에 다닌 아이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2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도 두려워서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3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그것도 전자발찌까지 차고서 청소년 오락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이 단순한 울분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 수원의 한 디스코 팡팡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는 그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어른이 일하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그날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게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